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바닥 민심이 바뀌고 있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차마 오세훈 박형준 후보는 못 찍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선거는 절박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할 때 민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인 찾기, 전화, 문자 호소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인사 대천명의 자세로 마지막 순간까지 지지자분들께 투표 참여를 호소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투표하면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꼭 반드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방송에서도 언급했었는데요. 정의당의 지지를 요청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게 정의당은 염치가 없다며 단박에 지지를 거부했다는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그걸로 끝난 거죠? 왜 자꾸 시비를 거는 거죠?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겠다는 건가요? 이토록 속이 베베 꼬인 편협하고 옹졸하며 궁색한 진보 정당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다하다 이제는 노회찬 의원이 탔던 6411 버스를 타고 유세를 시작한 박 후보를 향해 맹비난을 퍼부었는데요. 6411 버스가 자기들 겁니까? 노회찬 의원이 보시면 부끄러워할 듯합니다. 대체 뭐가 잘못된 거죠? 힘들고 소외된 노동자의 일상을 같이 느껴보고자 새벽 3시 55분에 6411 버스를 탄 게 뭐 그리 대단한 잘못인가요? 제발 도와주지 않을 거라면 시비도 걸지 마십시오. 이러니 자꾸 정의 없는 정의당이라는 비판을 받는 거죠. 얼마나 더 대한민국 진보정당으로 살아남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정의당은 그 수명을 다한 걸로 보여집니다. 존재 이유가 의심되는 정당이 하나 더 생긴 건데요. 국힘당에 이어 두 번째인 거죠.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있는 게 당신들의 존재 이유가 돼버린 지금 뭔가 하려고 할수록 의미만 없어질 뿐입니다. 각설하고 22대 국회에서는 제발 보지 맙시다. 염치가 있어야 됩니다. 국민의힘과 기득권 정치동맹을 공고히 했던 더불어민주당이 그 어떤 반성도 사과도 없이 지금에서야 도와달라니 이게 무슨 염치 없는 것입니까? 신뢰를 잃어버린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입니다. 민주당에 아마 섭섭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러셨을 거라 저는 생각은 하지만 저는 노회찬 의원님이 동작에 출마하셨을 때도 저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제가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 정의당의 보궐선거가 있었을 때 저는 그때 이런 어떤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제가 진심을 다해서 거의 매번 도와드렸습니다. 네. 정의당은 6일 고 노회찬 의원을 언급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 아무리 선거가 급하다고 하더라도 고인을 선거판에 소환하는 것은 멈추기 바란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는 지난 동작 보궐선거에서 고 노회찬 의원을 헌신적으로 도왔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이 수석 대변인은 당시 선거는 정당 간 정치적 합의를 통해 단일화 후보를 결정하고 양당이 책임있게 선거를 치렀던 것이라며 마치 개인적으로 헌신적 도움을 준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정치적 도의와 책임의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박 후보가 여영국 정의당 대표의 염치 없다는 발언에 민주당에 섭섭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한 데 대해선 민주당은 최소한의 비판적 지지의 근거마저 상실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는데요. 앞서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선거운동 일정으로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하기 위해 구로구 거리공원 정류장에서 이른바 노회찬 버스로 불리는 6411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박 후보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노 전 의원이 동작구에 출마했을 때 혼신의 힘을 다해 도와드렸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정의당은 이게 기자회견식이나 하면서 입장을 밝힐 내용인가요? 정말 정의당은 할 일이 없나 봅니다. 누가 봐도 이 중요한 선거판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오세훈과 박형준 국힘당 후보가 당선되도록 놔둬야 한다는 말인가요? 이게 정의당이 지향하는 진보의 가치이며 정의입니까? 제 인생의 정의당은 앞으로 영원히 없을 겁니다. 이미 없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3시 55분에 첫 차가 떠나는 일명 노회찬 버스라고 알려진 6411번을 타고 그곳에서 서민들의 애환을 들으면서 노량진 수산시장을 갔었습니다. 우리 서울에 사는 그 시민분들이 서울이 많이 살기 좋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많은 서민의 애환이 있더군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지하철이 없어서 정말로 버스가 바로 콩나물시루처럼 만차가 되는 현장을 제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를 타신 분들이 이 배차를 좀 많이 늘려줬으면 좋겠다. 시장 대신 이거 꼭 좀 해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말 우리 사회의 힘든 구석구석에서 말없이 일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시정을 펼치고 싶습니다. 박영선 캠프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캠프에서 언급한 중대 결심과 관련해 또 다른 내용이 6일 나올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윤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시 의회의 진상규명이 중대 결심이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캠프에서 논의하고 있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답했는데요. 또 다른 무엇인가 나올 수 있다는 말이냐는 질문에는 캠프에서 논의 중인 것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내일이 투표일이니 뭔가 더 있다면 오늘 나와야 하지 않나는 지적엔 그럴 것이라고 했는데요. 일전에 이제 진성준 그 캠프 전략기획본부장이 중대 결심을 말한 바가 있었는데 이게 중대 결심이었습니까, 그러면? 중대 결심 부분은 이제 진성준 본부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게 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지금 캠프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이런 과정들이 일련의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그러면 또 다른 뭔가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그건 이제 캠프에서 논의 중인 거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제 내일부터는 내일이 바로 투표일 아니겠습니까? 뭔가가 더 네, 있다면 네. 그건 오늘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겠죠. 그러면 지금 네. 그 캠프에서 이제 가장 크게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일련의 거짓말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네. 이게 단순히 후보의 도덕성의 문제를 넘어서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는 사법적 문제까지 걸려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윤 의원은 오세훈 국힘당 서울시장 후보의 거짓말 의혹에 대해 정직에 관한 문제가 첫 번째고 허위 사실을 계속 유포한 게 선거법상 위반이 된다는 게 두 번째 문제라며 세 번째는 내곡동 땅 투기 의혹이 있다면 그건 국민들 공분을 사고 있는 LH 투기 사건보다 더한 일이 아니겠냐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일각에서는 오 후보에 대한 공세가 네거티브라는 말씀도 있는데 미국의 닉슨 대통령 워터게이트 사건을 네거티브라고 하지 않는다며 정직의 문제는 공직자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 후보를 향한 민주당의 공격에 대해 원칙 있는 패배가 원칙 없는 승리보다 낫다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노 대통령 재임 기간에도 그렇고 퇴임 후에도 그렇게 욕보이고 조롱하던 정당이 국힘당이었다며 그런 정당에서 노 대통령 이름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기가 막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92년 초원 복집 사건, 96년도 총풍 사건, 2011년도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사건, 그리고 2012년 국정원이라는 공권력을 동원한 댓글 공작 사건, 이 모든 게 누가 한 건가? 다 국힘당이 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내일은 재보궐 선거일입니다. 누굴 찍어야 할지는 명확해 보입니다. 물론 유권자인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이고 그 결정은 오로지 여러분의 몫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선거는 내년 대선의 전초전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셔서 유권자의 권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